법원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김 시장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백신 5접종 사태를 빚은 삼척의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삼척에서 이틀간 대학생 5명이 감염돼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수학철을 맞아 경운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기계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안전운행과 안전장치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서 최종 탈락한 대학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전국 52개 대학이 집단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취임 직후 단행한 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가 기각돼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김 시장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며 3심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의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형사부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이라는 김 시장 측의 항소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도 김 시장이 취임 초 4급 국장직 6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승진 후보자가 있음에도 이들을 배제하고 근무 연수가 부족한 5급 사무관 3명을 직무대리로 앉힌 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결원이 발생하면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자부터 차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대상자들이 심의를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1심 재판부의 선고 취지를 인용했습니다. 김 시장이 특정인을 승진시키려 한 의도는 없지만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재량권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 원의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김한근 시장은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혐의로 기소돼 2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부산 기장군수의 선례가 있다며 3심까지 가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유사한 건이 이미 이제 대법원 판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이미 변호사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만 선출직 자격을 잃는 것이어서 시장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6일 유효기한이 지난 코로나19 백신을 13명에게 접종한 삼척의 한 의료기관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접종기관의 백신 관리 책임성을 강화해 접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중복 접종과 접종 간격 미준수, 허용되지 않은 백신 교차 접종, 유효기간 지난 백신 주입 등으로 모두 64명에게 백신을 잘못 접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삼척에서 이틀간 5명의 대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삼척시가 대학생 전수검사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어제 1명, 오늘 4명의 대학생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자 해당 대학 캠퍼스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하고 대면 수업을 받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대학은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의 대면 강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6시 기준 도내에서는 신규 확진자 26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 수는 5,748명으로 늘었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3명이 오늘 강원도를 찾아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는 지역 핵심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강원도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강원도를 평화와 경제, 생명,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추미애 후보는 강원도 미래 발전을 향한 페달 전략을 내고 미래의 강원도는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이자 신재생 에너지 전환 시대의 독보적인 선두주자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강원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에 참석해 강원도를 한국의 스위스처럼 만들어야 하는데 평창올림픽 이후 아무런 계획이 없다며 강원도민들이 중앙정부에 기대지 말고 스스로 발전 방향을 찾으면 밀어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요즘 농촌에서는 경운기를 이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제 원주에서 경운기를 몰던 80대가 숨지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경운기 운전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올가을 수확을 앞둔 논 인근 농로. 이 농로와 하천 경계에서 자라고 있는 들깨 줄기들이 꺾여 있고 농사용 장화와 모자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들깨에 비료를 주던 80살 김모 씨 부부가 변을 당한 건 어제 오후 4시쯤 김 씨가 몰던 경운기가 농로 옆 하천으로 추락한 겁니다.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75살 김 씨의 부인은 추락 직전 뛰어내려 가벼운 부상을 입는 데 그쳤지만 김 씨는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는 농로 옆 2m 아래 소하천에서 경운기에 깔려 있었습니다. 논두개 들깨 심었잖아요. 거기 이렇게 이제 비료 주러 가다가 마누라를 태워가지고 비료 주려고 올라가다 그랬잖아. 넉 달 전 인근 마을에서도 80대가 경운기와 함께 2m 아래 논으로 굴러떨어져 숨지기도 했습니다. 경운기 사고는 농기계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추락과 뒤집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방향 조정 등 운전법이 평지와 정반대가 되는 경사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웬만한 사고에도 엔진 동력이 멈추지 않는 것도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한 이유입니다. 조향 자체가 비탈길이랑 평지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가 꺾고자 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려가실 때는 반대 방향으로 확 잡는 것보다는 천천히 자주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내려가시는 게. 지난 3년 동안 강원도에서는 840여 건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715명이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운기 이용자의 대다수인 70대 이상 고령층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경운기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 개발도 뒤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6.25 전쟁으로 전국 곳곳에서 학살이 벌어졌는데 전쟁이 치열했던 강원 지역도 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남과 북, 좌우익, 그리고 미군의 폭격 등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소수의 가족 모두가 몰살되거나 시신을 수장하는 경우가 많았던 강원도에선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증언만이 사건을 밝힐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사흘 뒤 원주와 횡성에서 국군이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1000여 명을 학살합니다. 6.25 전쟁 발발 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이 첫 학살은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 이듬해인 2007년에서야 당시 가해 군인의 증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보도연맹들의 복장은 전부 흰옷을 입었기 때문에 총을 쏘려면 피가 나와가지고 피 흐르는 거 보고 죽었다 살았다 하는데 소총, 대무왕 가지고 갈빈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500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관총 가지고 일제 사격을 하고. 이렇게 시작된 학살은 9월까지 전국에서 우리 군경에 의한 형무소 재소자와 국민보도연맹원 학살, 인민군에 의한 우익과 가족들 학살로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 공군과 해군의 압도적 우위 속에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인한 강원 영동 지역 주민들의 희생도 많았습니다. 전신을 다 파묻었어요. 그 흙이.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가 쟁기를 안 그리고 이 두 손으로 가지고 그래서 이 손끝에서 피가 났었어요. 아버지 양손에서. 그래 아버지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잖아. 이 못난 딸을 그렇게 살커 놓고 돌아가셨잖아 아버지가. 강원도에선 인천 상륙작전 이후 9월 말에 태백산맥을 따라 후퇴하던 인민군 부대원들에 의한 주민들의 희생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터널에서 그때 당시에 반공 청년을 이주한 젊은이들 이주를 한 100여 명의 인원을 직결시켜가지고 인민군이 철수하면서 집단 사살을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살 중에 난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유족들이 시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군이 인민군복을 입고 후퇴하면서 38선 이북 지역 마을 주민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국군이 후퇴하면서
후퇴하면서 인민군복을 입고 전부 나와라. 네. 그래가지고 전부 지금 여기 어디요 여기 원약국 그 앞에 거기다가 마놓고 충사시켰어. MBC 강원 영동은 6.25 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숨 3부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엔 강원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관한 증언을 담은 제2부 강원 지역 학살 기록편이 방송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가톨릭 관동대 등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 탈락한 대학들이 집단 행정소송에 나섭니다. 일반대 25곳, 전문대 27곳 등 전국 52개의 탈락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 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위법성과 부당성을 따지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은 처분 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결과로 대학 혁신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배되고 비례의 원칙, 기회균 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았다며 지난달 강릉 안인화력발전소 건설사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들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플랜트 건설노조가 수당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플랜트 건설노조 강원지부는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인 삼성물산과 하청업체들이 지난달 초 지급해야 할 여름 휴가비를 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무급으로 며칠간 강제 휴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추석 전에 체불된 휴가 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휴가 수당은 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노동자들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자신들이 관여하면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리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휴가수당 지급을 놓고 노사 간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산물 지리적 표시제 1호인 양양송이 출하가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 양양송이 첫 공파는 지난해보다 2주가량 빠른 6일부터 시작됐으며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후 여건이 좋아 채취량이 늘고 출하 시기도 빨라져 풍작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송이 공파는 매일 양양 속초 산림조합 공판장에서 진행되며 오늘 기준 1등품은 킬로그램당 71만 3,300원, 2등급 55만 3,800원, 3등급 생장 정지품 40만 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속초시가 11월 8일까지 붉은 대게 타운 부지에 테마 관광시설 민자유치 재공모를 실시합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실시한 공모 제안 접수에 한 개 업체만 제안서를 내는 등 참여가 저조하자 11월 8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속초시는 붉은 대게 타운 부지에 테마 관광시설과 체험시설 등을 민자로 유치해 기부 체납받은 뒤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프 자동차의 오프로드 체험 프로그램 지프 와일드 트레일이 태백에서 시작됐습니다. 다국적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 그룹이 주최하는 이 행사는 이달 중에 2차례에 걸쳐 모두 8일간 매봉산 바람의 언덕과 운탄도로 등 25.9km 코스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최고 고도 1,572m에 최고 경사각 34.4%를 주파해야 하는 고난도 구간과 야간 드라이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이번 트레일이 미국에서 합법적인 오프로드를 달리며 배지를 획득하는 배지 오브 아너의 한국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